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거버너 J.B. 프리츠커가 어제 첫 번째로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모두가 여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 거버너의 새 예산서이고 또 전임자가 2년 동안이나 통과도 시키지 못했던 예산이고 또 일리노이의 그 누적된 재정적인 난제가 한둘이 아니고 또 일리노이주의 인구는 매해 4만 명, 5만 명씩 줄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참에 거버너에게 무슨 이런 난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묘책이 있을 것인가 하는 관심이었습니다. 요즘에 일리노이 엑소더스, 일리노이의 출애굽기라는 새로운 용어를 언론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에 텍스가 높고 부패가 계속되고 재정 불안도 계속되고 날씨까지 안 좋으니까 여기에 있을 필요가 뭐냐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플로리다주 같은 데서는 buying residences in low tax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리니까 또 그래가지고 주민을 사들인다는 겁니다. 즉 tax base 세금 낼 사람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이제 그 반대 현상인데 텍스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새 거버너가 과연 어떤 묘책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이제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첫 예산서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그 내용들로 인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였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37분 동안의 거버너의 연설 내용은 한마디로 낙관적인 톤이었습니다만 오히려 큰 기대를 억제하는 분위기였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ptimistic tone, but low expectation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어제 380억 달러의 지출안을 제시했는데 이미 이 예산은 32억 달러의 적자 예산이었습니다. 그의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재정적인 안정과 구조적인 적자를 제거해야 되는데 빠른 개선책은 없다. There's no quick fix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재정적인 수렁에 빠진 것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수렁에서 빠져나가는데 최소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Low expectation, 기대를 크게 갖지 말아라.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또 묘책이 현재로는 내게 없다.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리노이주의 난제를 열거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우선 공무원 은퇴연금 부족분이 무려 1,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난 리세션 때 정부가 대형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고 빅 3, 자동차 메이커들을 살리기 위해서 풀었던 돈이 7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3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은퇴연금이 매년 3% 정도씩 상승을 합니다.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은 매년 1% 정도씩 연금 액수를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퇴자들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분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정부의 예산 자체가 적자 예산이어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금년 예산도 32억 달러의 적자입니다. 세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또 한 가지 unpaid bill, 외상값이 많습니다. 무려 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불균형이 계속되고 부패는 계속되고 또 거버너 2명이 감옥에 가고 시카고 시장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부패 사슬고리에 얽매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리노이 엑소더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만 줄어드는 인구가 45,116명입니다. 벌써 5년째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tax base, 즉 세금을 낼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어제 거버너가 한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가 선거 공약 중에 계속 최우선으로 꼽았던 누진세, 이것을 실시한다 하는 겁니다. Graduated Income Tax를 하는데 그 세율과 범위는 곧 의회와 상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은 주 헌법을 개정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념 전쟁을 삼가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전임자인 브루스 라우너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가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이념적인 이슈를 들고 나와서 2년 동안이나 예산 통과조차 시키지 못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자신은 이런 논쟁을 앞으로 삼가하고 협상과 인내로 해결하겠다. 지난 4년 동안의 세월 허송을 탓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수 중대를 위해서 내놓은 방안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가 있습니다. 1억 7천만 달러 정도를 더 벌어들일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스포츠 베팅, 그 도박 합법화도 얘기를 했고, 또 주 정부의 주요한 자산들을 매각하겠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탐슨 센터 매각 얘기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고, 톨웨이 매각 같은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약 사업인 교육, 공공안전, 저소득층 지원 이런 지출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 중에 사실은 새로운 방안은 없습니다. 그가 제일 크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이 역시 누진세 실시인데 이건 이제 시간이 꽤 걸립니다.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투표지에 오르는 데만 주의회의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서 제안이 있은 직후에 짐 더킨 공화당 하원 총무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 안에는 지출 확대안만이 들어있다라고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이제 더욱이 중요한 문제는 바로 공무원들 은퇴연금 부족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프리스커가 이 펜션 문제를 거론하면서 유니언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펜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반드를 발행한다. 또 빚을 지는 수밖에 없는데 일리노이주의 신용등급은 이미 정크 수준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개헌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못 건드린다라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없는 돈의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년 상승하는 연금 액수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이제 퇴임하는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의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제 시장 자리를 떠나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했다면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핏살을 뺏으려고 하면은 덤비게 마련입니다. 공무원 노조라든가 은퇴 공무원의 반발이 있게 되면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버너의 말대로 no quick fix인데 그런데 이 픽스가 시간이 걸려도 가능한지 그 자체도 사실은 지금 모호한 형편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이르면 다음 주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에서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수사 종료 선언과 그 후 내놓을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갈 메가톤급 내용이 담겨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발 신임 법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 장관은 뮬러 특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의 기밀 보고서를 검토해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양당의 하원 동료 의원들에게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국경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제 미국을 떠나 시리아에서 아이시스에 가담했던 엘바마주 출신 여성에 대해 미국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호다 무타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은 엘바마주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시리아로 건너가 아이시스 조직에 합류했습니다. 무타나는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미국을 떠나 아이시스에 가담한 것을 후회하며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무타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며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미국 여권도 여권을 발급받을 권리도 없고 미국 여행 비자 등 미국으로 돌아올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인 구조적 개혁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 6건의 초안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농업, 환율, 비관세 장벽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구입할 미국산 상품 10개의 품목도 포함됩니다. 양해각서 초안 작성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진전이라고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접었다 펴는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갤럭시 폴드를 소개한 저스틴 데니슨 삼성전자 부사장은 4월 26일부터 출시된다고 밝힌 가운데 가격은 $1,980부터 시작됩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배우 저시 스몰렛을 경찰에 대한 허위 신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는 3주 전에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이것이 자작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어제 그의 첫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예산안 지출은 $380억 에서 $32억 적자 예산안입니다. 그는 어제 재정 안정을 위해 누진세 실시 등을 다시 제안했으나 공무원 은퇴연금 부족분 등 고질적인 주정부의 난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묘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메트로 승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승객 축소율이 9%에 달했는데 이는 메트라 당국의 4번째 걸친 요금 인상과 가솔린 가격의 하락 때문입니다. 메트라는 새 열차 구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주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17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밤부터 흐려지면서 밤새 얼음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9도. 토요일 비나 얼음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다음 날까지 시속 40마일이나 20에서 3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3도. 주일은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13도입니다.